안녕하세요. 예. 10-2 보겠습니다. 자, 발음해 보실까요? 발음은 assert. 이렇게 R 발음 제대로 하시고요. assert. 이렇게 R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assert 동그라미에서 이게 푼 노타다. 그다음에 AS를 뭐라고 해야지 assert가 주장하다가 될 것이냐. AS를 누구에게 이렇게 봐야겠죠? 누구에게 탁 내놓는 게 assert, 단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assert, 힘있게 딱 주장하다요. 자, 그러면 동의어를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동의어를 읽으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접두어가 대체로 AD 계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장한다는 건 내가 누구에게니까. 그래서 접두어가 A 모로 시작되는 것만 동그라미 하고요. 그런 것만 읽겠습니다. assert와 비슷한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접두어도 같은 단어들이죠. 자, assert 동의어, affirm, 그 다음 aver, 그 다음 allege, 그 다음 asseverate. 자, 요 네 단어를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자꾸 반복해서 가능한 대로 반복해서 입에다가 익혀놓으면 두죠.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누구에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ssert라는 것이 push라는 걸 자꾸 반복해 적으면서요. 자, 앞에 접두어 채우겠습니다. 주장 단언하다 발음은 assert고 버리다 도망하다 뭐 사막이라는 말도 되는 말이 desert가 되겠고 그 다음 de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하다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해석할 때 발군의 노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내놓는 거죠? 발군의 노력을 발휘하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자기 노력을 내놓는 거죠. 안에 있는 노력을 밖으로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밖으로란 접두어 x를 붙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exert라고 연습하는데 이게 명사가 exertion 이렇게 될 때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힘을 이렇게 끌어낸다는 말이 exertion이거든요. 그냥 노력, 뭐 effort 이런 거랑 다르죠.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내놓는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exertion 발음해 두겠고 또는 발휘거나 운동도 exertion이라고 합니다. 안에 있는 힘을 밖으로 낸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삽입하다는 굉장히 쉽죠. 중간에 안에 이렇게 되니까 insert라는 말이 되는 게 쉽고 저 끝에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잘 안 외워지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좀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놓는 게 논문이냐. 우선 논문 하면은 쉬운 말은 우리가 모두 아는 말은 T로 시작하는 뭐죠? 논문? 아,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thesis, 이게 논문인데요. 이게 가장 흔히 쓰는 논문이라는 단어가 짧아가지고 쉽잖아요. 그런데 thesis는 단어가 짧아서 쉽고 좀 독일 계열이라서 우리한테 쉬운데요. 사실 미국에서 많이 쓴다는 지금 이겁니다. 무슨 dissertation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접두어에다가 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각각의 주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따로 그럼 좀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접두어가 뭘까요? 각각의 따로따로 이러면 디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멀리까지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발음은 강사가 TION 앞에 여기 있겠죠. 그래서 발음은 dissertation. 연습 많이 해주시고 이게 가장 흔히 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히 쓰는 논문이라는 말이고 대학에서 많이 쓴 단어죠. 근데 dissertation을 외우기가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게 동의어가 똑같이 dis로 시작한 동의어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논문이란 각각을 따로따로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면 제일 쉬운 말이 뭐죠, 여러분? 질문이 영어로 뭡니까? question, 그쵸? 질문이 question 제일 쉬운 말이잖아요. 그걸 살려가지고 question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disquisition 이렇게 해요. 자, 발음 여러 번. disquisition. 각각을 깊이 있게 물어간 것입니다. 머리에 싹 집어넣으시죠, 지금. 이게 question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disquisition 논문이다. 이렇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dis에다가 또 뭐를 붙이면은 논문이거나 또는 대체로는 이제 담론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담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담론, 푸코와의 담론 이런 책이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철학자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을 담론이라니까 대화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각각을 해서 또 디스를 넣은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코र्스, 뭐 어드밴스드 코र्스한테 코र्스를 붙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단어들이. 그 중에 하나가 디스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외우겠습니다. 자, 발음 잡고 하시고요. dissertation, disquisition, discourse, dissertation, disquisition, discourse. 왜 전부 dis가 접두어로 들어가는가? 자, 그러면 assert를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assert 되는 동사들과 dissertation을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세가 앞이고요. 발음은 access.
자, access라는 말 요새 그 컴퓨터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무슨 어디 사이트에 access한다, 어디에 접근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access라는 스펠링을 동그라미 하시고, access가 간다라는 거랑 AC란 접도를 연결해 보시죠. 그럼 AC를 그 세 가지 말 중에 뭐로 해석해야지 이게 접근이 되죠? 세 가지, 어디로, 방향성, 그 다음에 근접, 부가, 그 중에서 근접이라고 봐야지, 근접. 그렇잖아요. 가까이로 탁한 이렇게 되니까요. 물론 어디로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근접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access가 접근이라는 말이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여러분 해주시고 AC에다가 근접이라고 여러분 적어두시죠. 어떤 것들은 명확하면 명확하게 밝혀놔야지 나중에 혼자 추측할 때보다 좀 튼튼한 기반 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access 해두고 그 다음에 발음 동의어들 읽습니다. 발음은 approach 혹은 into, entrance, avenue, path, course, gateway에서 접근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그 access가 간다라는 게 정말 유용한 어근이거든요. 밑에서 확인해 보시죠. seed에다가 자꾸 고라고 적겠습니다. CED 동그라미 고라고 적으시고요. 자, 양도하다 발음이 seed인데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가져라. 그리고 가게 한다. 조금 어렵지만 뭐 secession이라든지 seeding이라든지 소리만 내두고 그 다음 건 중요한데요. 동의하다, 취임하다, 가입하다 이러려면은 어디 그리로 간다 이겁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그쪽으로 같이 가자. 이게 동의하다, 그쪽으로 가는 게 취임하는 거고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입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로란 접두 어디로란 접두 A. 원래는 뭐였죠? 어디로가 A, D. 스펠링을 바꿔서 A, C. 자, 그래서 발음은 acced가 자, 그러면 그런 뜻 되겠습니까? 그리로 간다는 게. 그리로 간다가 동의하다, 가입하다, 취임하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명사로 만든 명사는요. 동의, 가입, 취임이 되는 명사는 accession입니다. 스펠링이 기니까 포괄하는 뜻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끝말이 ION을 뺀 access는 접근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칠판을 보시고요. access라는 명사와 accession이라는 명사는 연관은 있지만 자, 이쪽에 스펠링이 기니만큼 어느 쪽에 더 포괄하는 뜻이 많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느 게 accession 쪽이 더 포괄하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짧은 access의 경우는 뜻이 뭐만 되고 접근이라는 아주 간단한 뜻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accession을 외워보시죠. 어떤 뜻이 되죠? accession 취임, 가입, 동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스펠링이 길어지면서 뜻을 포괄하게 되는 거는 이 단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스펠링이 짧으면 뜻이 간단한 하나로 떨어지고요. 스펠링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말을 다 포괄하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드릴게요. 이 단어는 아시죠? 나중에 표제로 나오긴 합니다만 발음은요. concept이라는 단어와 이것의 또 다른 명사가 concep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모두 동사 어디에서 왔을까요? concept이나 conception을 나온 동사는 conceive.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무엇을 포함하다, 구상하다, 뭐 임신하다, 별별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을 그 conceive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지만 concept은 뭐만? concept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뭐 개념. 이렇게 단어가 짧으니만큼 개념 이것만 하나가 되고 conception 이러면은 구상, 뭐 개념, 생각을 품음, 어떤 것을 뭐 또는 심지어는 임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되셨고, 그래서 access와 accession을 좀 구분해 주시죠. 그다음 뒤로 가시면요, 그 발음 밑에 접근이 있네요. 접근 강상세에 넣어서 발음이 access 이거 오늘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조자는 그 같이 가는 사람이래서 accessory라고 하고요. 우리가 왜 그 귀걸이 목걸이 하는 accessory는 요 스펠링 O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스펠링 A로도 쓰고 O로도 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헷갈리니까 쓰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을 찾아보면 accessory라는 말이 O도 쓰고 A도 쓰고 막 그런 사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스펠링을 쓰는가가. 자, 밑에 내려오시면 인정 양보하다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주로 양보하다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는 양보하면 어떻게 갈까요? 내가 양보하면 그래 네 말대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따로따로 아니면 같이 양보했으니까 같이 사이좋게. 그치요? 그럼 같이 사이좋게 해당하는 접두어는 con. 그래서 연결을 자꾸 이제 딱 붙여야죠. 발음은 concede. con 따로, cede 따로 이러지 않게 concede를 붙여서 자꾸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회의하거나 협상하다가, 지금 negotiation 하다가, 왜 누군가가 양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쓰는 양보라는 명사는 concession입니다.
concession. 그 옆에 있는 concession 명사 봐주시고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초과하다로 넘어가죠. 어떻게 가는 게 초과하다인가요? 어떻게 가는 거? 넘어가는 거, 지나치게, 그쵸? 그럼 넘어가서 바깥으로 빠져서란 접도 exceed. 그래서 과도라는 명사가 excess고 그것의 형용사형 과도한이라는 형용사는 excessive가 되고, 그쵸? 그리고 입에다가 중얼중얼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 이게 가다였구나. 그다음에 중재하다. 그럼 중자에 해당하는 접두어는 inter, 그쵸? 그러니까 연기가 손으로 쓰셔서, 여기서는 쓰시는 게 좋죠. 잘 알아도. 자, 그러면 중재하다 발음은 intercede가 될 테고, 중재는 intercession이고, 그다음 필요로 하다라는 거는, 안 주면 못 가겠다, 이런 겁니다. 나는 못 간다, 이거 안 주면은. 그래서 부정어로 접두어, 어제 우리 뭐 했죠? 부정어로 접두어. 여러분, 어제 우리 했던 무지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 무지? nations. 자, 지금 발음해서 외우시고, nations에 n이가 부정어로 쓰잖아요. 여기도 ni를 붙여서 우리 다 아는 단어긴 합니다만, 필요로 하다라는 말, necessitate라든지 necessary라는 말도 못 간다 나는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cess가 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뒤로 가겠습니다. 전부 necessary 계열이니까요. 뒤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ed를 다시 동그라미 하시고, seed의 뜻이 뭐였죠? 외우셨습니까? seed는 고라는 걸 자꾸 반복해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자로 바꾸겠습니다. 한자예요. 한자의 고에 해당하는 한자가 뭡니까? 간다는 거. 행. 그쵸? 그러면 이 단어를 보시면 선행하다라고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고는 행이잖아요. seed는 행이니까 앞에다가 선자에 해당하는 무슨 말을 넣으면 됩니까? pre, 그쵸?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선행하다로. proceed.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앞에 있었던 일에서 뭐 우월이나 전례라든지 이런 명사가 precedence, 강세가요. 그 다음 요것보다 옆에 있는 precedent라는 선례라는 명사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이건 많이 나오죠. precedent는. 발음을 여러 번 하셔서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간 것. 이렇게 읽으면은 앞에 있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하다, 외워야겠다라고 표시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역시 중요한 단어인데요. 전임자 하면은 이제 나보다 내 일하는 자리에 먼저 있어서 사람을 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보면 세스라는 스펠링 있잖아요. 글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세스 동그라미하고 세스의 뜻은 가다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OR이라는 스펠링은 뭐죠? 간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간 사람이 전임자죠? 어떻게 간 사람? 나보다 전자라는 말이 그렇듯이 나보다 먼저 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접두어는 뭘 넣어야겠습니까? pre. 맞습니다. pre. 그래서 발음만 연습하는데 강세가 pre에 있거든요. 그래서 predecessor. 자, 빨리 해야겠죠? 발음이 predecessor. predecessor 얼마나 쉽습니까? 먼저 간 사람. 여기 D만 살짝 끼워 넣은 거니까요. 쉽죠? 그쵸? 쉬우십니까? 안 쉬우십니까? predecessor 외우기. 쉽죠? 그쵸? 자, 그럼 밑에 가시고요. 진행하다. 그러면 이거 진행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접두어는 뭐죠? 앞으로라고 할 때 접두어는 pro. 그래서 발음은 proceed, process, procedure 이런 말들, proceeding 이런 말들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물러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러나다를 뭐 퇴각하다, 퇴행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퇴행 뭐 이런 거 뒤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접두어는 recede가 되겠죠. 자,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휴가라는 거는, 그리고 전에도 우리가 한번 휴가, 휴식 이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휴자에 해당하는 접두어가 뭐죠? 그래서 발음은 resist. 근데 강세가 앞에 있어서요. resist 이렇게 되는 걸 봐주시고 동의어 적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휴가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영국에서는 holiday라는 말을, 그러니까 holiday가 휴일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그 미국어의 뭐에 해당합니다. vacation. 그러니까 vacation 있잖아요. vacation은 어렵게 말하면 recess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vacation 대신에 holiday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데 방학 대신에 recess라는 명사를 많이 쓰거든요. 학사 일정 중에서 많이 쓴 단어라고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경기 침체는 경기가 뒤로 가죠. 역시. 그러니까 발음이 recession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단어를 어근을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요. recession이라는 명사는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공황이다. 너무 장기적인 공황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쓰죠? 그쵸, 아시는 분 있네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겪고 이러면은 recession이 아니라 depression 이것입니다. 근데 depression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죠? depression?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사람들이 거의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은 만큼 괴롭다는 거고, 그 다음에 recession이라는 말이 경기 침체가 되는 거는 이거는 좀 잠깐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같다? rest, 휴식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잠깐 쉬는 것 같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단어 공부하는 게 재밌죠. 자, 그러면 뒤로 가주시고요. 이제 recede 했고 뒤로 가시면 탈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탈퇴한다는 건 떨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같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 떨어져 가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것에 해당하는 접두어 혼자 떨어지는 거. C가 혼자 떨어지는 거죠. SE요, SE. 자, 그래서 발음하시면 secede,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secession이라든지 이런 말 연습하겠고, 그다음 성공하다라는 말도 되고 계승하다라는 말도 되는 거는 밑에서 따라온다가 되는 말. 발음은요, succeed. 그래서 succeed가 성공하다는 우리가 워낙 알고, 계승하다라는 말이 되는 까닭은 suc라는 스펠링이 밑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success라든지 이런 말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 끝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cease고요. 여러 번 읽어주시고 동의어 적어보죠. cease의 동의어 끝나다 제일 쉬운 말 stop. 그쵸, stop. 그래서 cease는 stop이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라는 것 말고는요. 그러니까 끝나다와 중단하다 이런 정도. 중지하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꼬마애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중단이 뭐야 이러죠. 꼬마애들은 그런 정도의 어려운 단어라는 것 말고는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고요. cease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cease 옆에 오시면 중지라는 명사 cessation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옆에 가시면 끝없는이라는 형용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으니까 부정어를 어느 걸 하면 좋겠나요? in 아니면 this? 붙여보죠. 어느 게 자연스러운지 발음이. incessant가 좋나요? 아니면 decessant가 좋나요? 어느 거였을 것 같으세요? incessant 맞습니다. decessant 좀 이상하고요. incessant이 익숙한 걸로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지금 많이 읽어서. 그래서 incessant은 외워야 되는 끝없는이라는 단어. 그냥 끝나지 않게 계속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죠. cease를 하나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요. cease 앞에다가 접두어만 채우면 사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망도 굉장히 멋있고 거창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지 않고 영면하신 고인이 이렇게 멋있게 말할 때 영면이니 고인이니 이런 말할 때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갔다 이겁니다. 근데 갔는데 어디로 갔죠? 땅 속으로 들어갔죠. 돌아가면은. 자, 그러니까 접두어는 땅 밑으로 D. 자, 그 아래로 D 붙이시고 발음은 deceased고 사망한 고인이 된 이런 말이 deceased가 되는데 이런 거 다 볼만한 거죠. 자, 이제 넘어가시고 10-5 가겠습니다. 강세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OS 스펠링 가면은 강세가 가면 발음 어떡합니까? accomplice 이렇게 되겠죠? 여러 번 읽으시고 accomplice의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플래그를 동그라미 뜻이 fold 접단데 그러면은 accomplice를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면 어저께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요거 따로 어저께도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단어가 있었는데 가까이에 함께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있게 하다 어떤 단어? accommodate 이거 어제 했었던 거죠. 그 accommodate 기억나시죠?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있으려면 편의를 도모하다, 적응시키다, 숙박시키다. 자, 그럼 그렇게 외우면 참 좋은데요. 여기서 어캄을 살려서 가까이에 함께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근이 달라졌잖아요. 요 플렉이라는 어근을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어근입니다. 그럼 플렉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적으셨어요? fold, 접다죠. 그러면 우리가 접는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접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접는 게 무슨 좋게 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접는 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접는 거는 좋은 게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플릭 근데 제가 왜 그 질문을 한 까닭은 있는데 플릭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단지 접는다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복제품 이중 복제품 그렇죠. 두 개로 접은 거 발음은요? duplicate 아시죠? 발음 여러 번 해보세요. duplicate 모르세요? duplicate? 아시죠? 들어본 거 같으시죠? du가 두 개란 뜻이고요. 소리 한국말하고 비슷합니다. 두 개, duplicate. 그러니까 두 개로 접어서 복제한 것.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접다고 duplicate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해보죠. 복잡하게 만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를 같이 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접고 저것 접고 해서 막 복잡하게 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면 접도 뭐 하죠? 여러 가지니까 complicate.
그래서 뭐 complexity, complicated, 복잡한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국말에 복잡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참 복잡하다,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형용사 씁니다. 복잡한이라는 말에 같이 적절한 대응어는 complicated이요. 여러 가지가 접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시니까 아마 이 단어는 더 모르실 테지만 중요한 단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요. 복제품이라는 단어가 이건 되게 쉬운 단어고 duplicate은 이걸 훨씬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앙박물관 저기 그 경복궁에 있는 중앙박물관 가면 진품이 아니라 진품하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복제품을 갖다 놓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하면은 좀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접두어로 뭐 하면 좋겠어요? 원범이 있는데 그걸 다시 접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접두어는 뭐가 좋죠? 그래서 발음이 replica. replica 이게 그런 데서 쓰는 그렇게 격에 맞게 고상하게 쓰는 replica 복제품이란 단어인데 여기 플릭 들어갔다는 거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죠. 발음을 연습하시죠. replica. 나중에 한번 박물관 가면 확인하시죠. 진짜 이렇게 써, 저기 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써놓거든요. replica라고. 자, 그 다음에 플릭 들어간 다른 말들 많이 있는데.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런 단어 잘 모르시죠, 근데. 단어를 알면 알수록 쉬워집니다. 자, 발음은요. implicit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반대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implicit에다가 접두어를 바꾸면 되거든요. 임의 반대 접두어가 뭐죠? 임의 반대말 접두어. 이는 안으로고 이것의 반대 x. 자, 그러면 발음은요. explicit 이렇게 되면 이게 반대말이거든요. 이걸 해석할 때 이런 단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알아야지 이제 독해 잘할 수가 있죠. 플릭에 접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접었다는 겁니까? 안으로 접었다는 거죠. 안으로 접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말이 implicit. 그러면 접었던 것을 밖으로 펼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explicit 이러면은. 그러니까 밖으로 탁 펼쳤으니까 어떻죠? explicit 하면 명료한, 알아듣기 쉬운, 분명한 이런 말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또 앞으로도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플릭이 무슨 뜻이냐를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단어가 많은데 그럼 굉장히 쉽잖아요. 안으로 접고 있으니까 잘 알아보기 어렵고 저 접었던 것을 탁 펼쳤으니까 보기 쉽고 쉬우시죠? 그렇죠? 발음을 연습하시죠. 그런데 쉽다. 여기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그 단어가 머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implicit, explicit 그렇게 정말 쉽게는 안 외워지거든요. 충분히 노력이 있어야 되죠. 수업에 나오셔야 되고 수업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복습하셔야 되고 그런 노력들까지는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런 플릭들은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접는다는 말이 좋은지 나쁜지 따지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국말에서 이 사람이 뭔가 접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이 뭔가 접고 있다가 은유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꿍깃꿍깃 접고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내세로 어떻다는 거죠?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그쵸?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는 말처럼 들어가잖아요. 접는다는 말이. 접어서 뭔가 꿍깃꿍깃 이런 말 하면은 접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놓는다는 안 좋은 말이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는 안 좋은 말입니다. 이 플릭도 역시 안 좋은 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accomplice는요. 가까이에서 함께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보이게 숨기고 있다는 거죠. 가까이에서 함께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 누구? 공모자, 종범, 어떤 일이 accomplice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무슨 비리 이런 거 많잖아요. 무슨 게이트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준 이 사람을 accomplice라 그러는 거죠. 뒤에서 도와준 사람. 아시겠죠? 공모자다. 같이 그 일을 뒤에서 꾸민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릭이 또 안 좋은 단어. 그러니까 쉽습니다. 하나를 알면 자꾸 더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함께 접음이라는 명사. 여기다 명사 어떻게 만들죠? 뒤에 어미. 되게 쉬운 거 ity 이렇게 만들면은 발음이 complicity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함께 접음해서 이게 그냥 공모입니다. complic이는 그러니까 요것과 짝을 이룬 단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요. 어떤 사람을 나쁜 일에 이게 플릭이죠. 나쁜 일에 연루시키다, 말려들게 하다. 어떤 사람 나쁜 얘기 끼어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라는 거는 플릭이고요. 그렇게 하다라는 동사 영어에는 뭐죠? 뒤에다 뭘 붙이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다 이런 그냥 하다 동사의 대표적인 AT 이게 대표적인 동사 영어미. 그건 접두어만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안에 말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접두어 뭐 하죠? 임.
그래서 발음이 implicate, 그러니까 나쁜 일에 말려들게 하답니다. 자, 그러니까 플릭이 나쁘다는 말이 제일 만도하고 나쁘다는 말은 딱 3개만 있는데 3개가 다 중요한 단어라면 외우실 수 있겠죠. 자, 특히 accomplice부터 시작하자면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어근이 시간을 드릴만 했고요. 자, accomplice 연습하시고 동의어 있겠습니다. 자, 발음은요. confederate, fellow criminal이요. 그 다음 발음은 conspirator, 이런 단어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발음은 accessory. 아까 보셨는데 생각날까요? accessory. 왜 종범, 공모자, 함께 간 사람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 발음은 partner in crime, abettor. 뭐 abettor라는 말은 한국말의 정확한 뜻은 종용자거든요. 종용자. 그러니까 abet까지가 옆에서 나쁜 일을 종용했다는 동사입니다. 나쁜 일을 종용한 사람, 같이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채우시죠. 플릭에다 자꾸 폴드라고 적어두시죠. 복잡하게 하다 접두하시면 영어 큰 소리로 해보시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섞는다. complicate. 자, 이중복제하다. 이 2개에 해당하는 말 duplicate. 그 다음에 설명하다. 자, 생각해보시죠. 설명하다. 접힌 걸 어떻게 하면 설명하는 게 되죠? 접어놨다가 펼치면. 자, 그 접두어는 뭔지 바꿔내놓으면 X. 발음은 explicate요. 연습하시고 동의어를 적는데요. 굉장히 쉬운 설명하다가 뭐죠? explain. 자, 아까 explain을 적으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explain도 밖으로 펼친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plain 지금 같은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설명하다라는 많은 단어들은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 접두어가 x가 되는 거죠. 밖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explicate 됐고 그 밑에 가시면 나쁜 일에 연루되다가 있습니다. 아까 하셨죠? 안에 말려드는 거. implicate. 그 다음에 애원하다는 몸을 밑으로 굽혀야지 애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란 접두 supplicate가 됐습니다. 삼중복제하다는 3이라는 숫자를 연습합니다. 3개를 뭐라고 하죠? 삼복 컴퓨터. try. 그렇죠? tryism 할 때 tri요. tryism, 삼복 그게 tryism이라고 할 때 tri. 그걸 붙여서 발음하시면 triplicate 하면은 삼중복제하다. 이게 앞에다가 quadruplicate 이라면 quadro가 4니까 4중복제하다. 그렇게 막 읽어내면 된다는 거죠. 자, 다 밑에 있는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찾죠. 종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밑에 가시면 종범 보이십니까? 종범. 이게 이제 공모자라는 한국말 어려운 말인데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발음은요. accomplice. 저거 분명히 해두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11-2 가시고요. 발음은 어떻게? adjourn. 발음 살려서 adjourn 이렇게 하고 journ 동그라미 하고 이것을 journalism 할 때 journ의 뜻이 day, journalism 할 때 그 journ은 날짜입니다. 그런데 ad라는 접두어는 어디로고요. 그래서 오늘 말고 다른 날로 뭐 하자? adjourn. 오늘 말고 다른 날로 연기하자. adjourn. 자, 그럼 연기하다라는 대표적인 동사는 뭐죠, 여러분? 뭐 지연시키자. 나중에 하자. delay 하자. 그럼 delay의 동의어가 adjourn입니다. 그리고 delay는 왜 동의어를 많이 외웠었잖아요. 거기 나오네요. 동의어 발음이요. put off, 다음 postpone, delay, defer, suspend. suspend 우리 공부했던 거. hold over, recess. 이것도 지연시키다가 될 수 있겠는데 좀 쉬고 나중에 하자니까. 자, 그런 말이 adjourn입니다. 다른 날로 날을 바꾸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연습하시죠. 자, 그 다음에 adjourn이 날짜여서요. 그래서 다른 말도 우리가 다 알지만 여행 중에서 여행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날 동안 하는 여행을 주로 뭐라고? 주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연이라는 말이 날이 여럿이잖아요. 그냥 트립이라든지 트래블하고 좀 다른 거죠. 주연이라는 말 자체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을 마친 숙련공 이런 것도 발음해 보시죠. journeyman. 그러니까 journeyman이라 들어둬서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깊이 있게 말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친구가 사귀어진다거나 그럴 때는요. 나중에 유용하실 겁니다. journey라는 여행, 긴 여행을 이제 마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습기간을 마친 숙련공을 journeyman이라고 하고 이것의 반대말이 미리 적어보세요. 아직 숙련 단계에 있는 사람을 자 발음이요. apprentice라고 합니다. apprentice 읽어보시고 이거 한국말에 도제 이런 정도에 가까운데요. 지금 뭐냐면 plan까지가 조금 있으면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이게 take, 취하다 이런 말에서 왔는데 지금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apprentice 단계를 끝나면은 journeyma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수습기간에 있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뭐 심지어는 그 목수, carpenter 하는 사람이 이제 배우고 있을 때 apprentice 상태다. 좀 있으면 journeyman이 된다. 이런 말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도 나쁠 게 없죠. 단어 되게 쉽게 만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그 옆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는 체제하다. 발음은 surgeon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꼭 외우셔야겠고 SO라는 스펠링이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게 어디에 눌러 붙어 있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밑에 눌러서 어떤 접두어에서 서브 어디에 밑에 며칠 동안 눌러서 내려앉아서 있는 게 서전이다. 그렇게 연습하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가시고 그 다음 단어는 강세가 MON 그 O에 있습니다. 아까 발음은 어떻게? admonish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럼 연습해 주시고 admonish의 MON 동그라미에서 혼자서 MON이라는 말이 warn 경고하다라는 말이거나 뭐 그런 뜻이니까 admonish가 누구에 대하여 경고하다. 그러니까 혼낸다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admonish가 혼내다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되게 쉬운 말은 혼내다 하면은 아주 쉬운 말이 혼내다. 영어로 혼낸다는 말은 뭐라? 내가 누구를 혼냈다 이러면은 punish, 그쵸? 그 다음에 이제 punish까지 우리 다 알고 scold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기 적혀 있을걸요? scold, admonish의 동이요. 네, 있네. 첫 번째 scold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질책하다, 문책하다, 탄핵하다 이런 어려운 혼낸다 계열의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만 볼까요? 자, 그럼 scold 뒤에 갑니다. reprove chastise, chide, reprimand, berate, rebuke, censure, chew out. 이건 쉽네요. 그쵸? chew out. 뭐 한다는 겁니까? 씹는다는 거죠. 그쵸? 어떤 사람에 대해 씹는다고 혼내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동의어 읽어보죠. 발음합니다. warn, caution, alert, forewarn, counsel, advise, apprise, make aware of, tip off. 무엇이다 경고를 해준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엔 이제 혼내다였고 그 다음에 경고하다입니다. 그럼 admonish가 혼내다와 경고하다가 된다는 거를 제대로 알려면 MON에 대해서 더 연습을 해야겠고요. 그 MON의 뜻이 칠판을 보시고 외워보죠. MON의 뜻이 MON의 뜻이 지금 경고하다거나 또는 advice, 충고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래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거? 기념관 이런 거 거기 있으면서 우리에게 충고도 주고 조심해라 경고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기념관을 뭐라고? monument. 자, 경고와 충고를 같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독관이라거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감독관 있죠. 시험 볼 때 여러분 혹시 취링을 하는지 보거나 뭐 도움을 주거나 경고를 하거나 시험 볼 때 감독관이라든지 또는 학급의 반장 발음이요. 마니터. 자, 요거 마니터라고 TV를 마니터라고 하는 것도 이게 TV가 보면서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것. 특히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마니터로 연결되어 있다 할 때는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감시하다는 동사로 씁니다. 마니터 동사로 한다면. 자, 그럼 마니터 할 때 MON도 그렇고요. 그래서 admonish 지금 하는 말을 이런 것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봐주시고 책을 그냥 가죠. 나중에 봐도 되니까. 이제 monitor 있죠? 그 다음에 monument 있죠? 훈계하다 하려면 어디에 이래야 되니까 발음을 뭐라고? admonish 이러겠죠? 그 다음에 전조, 경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미리 경고한다는 얘기니까 접두어는 뭐가? pre가 되겠죠? 맞습니다. 발음은 premonition 이렇게 읽겠고요. 그 다음에 회상하다 이러면 옛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런다는 건데 옛일 뒤로 돌이켜본다. 그러니까 접두어는 re가 되겠죠? 그래서 발음이 reminisce 강세 니에 올리시고 reminisce 이런 거 나중에 다 표제어 나올 겁니다. reminiscence나 premonition이나 다 표제어 될 거고요. 11-4로 가겠습니다. 발음은 강세 advent 이러네요. advent 아주 중요한 단어고 vent 동그라미하고 vent의 뜻이 come 오다인데 aid란 접두어는 이쪽으로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dvent 안 오다가 뭔가 탁 온 것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 뭐가 advent 온 것? 뭐 도래, 출현 이렇게 말해 이게 advent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하고 구분해 봐야 되죠.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온 건 advent고요. 우리가 간 거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는 건 접근. 아까 했던 접근. access. 가다와 오다를 분명히 좀 구분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칠판을 보시고 또 vent가 이게 지금 vent가 오다였죠. come. 이런 거 다른 거 뭐 있는지 좀 외워보려고요. 발명. 오게 하는 거죠. 유도한다는 의미의 in을 쓰고 발음은 invention. 오게 한다. 그 다음에 쉬운 거 미리 막다. 미리 막는 거. 미리 가가지고 미리 와서 하지 못하게 한다. prevent. 이런 것도 vent 우리가 아는 말 여기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다라고 잘 외울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스펠링이 좀 바뀌긴 했지만 발음이요. venue.
자, 그럼 venue 연습해 보시고 잘 모르시죠? venue.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뭘 하니까? 월드컵 개최지. 개최지란 말입니다. venue. 사람들이 오는 곳. 근데 venue를 개최지라고 외우고 나면 이것도 이제 때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개최지가 어쩌고 다 전부 이 단어를 쓰거든요. 게다가 젖돌 여기다가 re를 붙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발음이 강세가 바뀌죠? 발음은 revenue. 그러면 다시 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는 것. 우리가 지출을 하죠? 그랬다가 뭐가 다시 옵니까? 나중에는 수입이 오는 거죠. 특히나 국가의 세입을 revenue라는 말로 항상 쓰는데, 어떻게 보자면 income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revenue가 특별하게 쓰이는 경우는 국가의 세입, 세수 있죠? 세로 얼마나 받았다? 이게 revenue가 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 온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이제 훨씬 쉬워지는 것이요. 자, 우리 지금 무슨 단어 하고 있죠? 외워보시죠. 도래를 뭐라고 하죠? 이쪽으로 advent요. 자, 그러면 advent가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험 있죠? 내가 생각지 않는데 갑자기 모험이 탁 나한테 오죠? 모험을 뭐라고? adventure. 이것도 여기서 온 단어고요. 자, 그러면 밑에 좀 채워보시죠. 도래, 앞에 강세 뭐라고? advent 이렇게 되겠고, 방해하다는 둘레라는 저번에 했던 말 있죠? 둘레. 이 circum 이걸 붙입니다. circum은 내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싸고 왔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의 방해하다입니다. circumvent요. 자, 그 다음에 사건 행사는 온 거죠. 발생한 것, 탁 벌어진 것, event. 또 여기서 왔고, 그 다음에 발명하다가 아까 봤듯이 invent 미리 막다가 prevent. 그 다음에 소집하다 하려면 부드럽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vent라고 하지 않고 vin. 이게 부드럽잖아요. 그쵸, vin 이러는 게. 근데 모두 오라 그러는 거죠. 소집한다는 거. 그래서 접두는 뭐라고? convene. 이렇게 하면은 소집하다가 되고. 그래서 소집, 집회라는 명사를 뭐라고 발음이? convention.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예. 여러분이 알아서 많이 읽으시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해야지 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convene, convention 그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위반하다라는 건 contravene 이럽니다. C-O-N-T-R-A를 붙이시고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섭하다 이러면은 사이간자에 해당한 접두어가 뭐다? inter. 그래서 발음은 intervene, intervention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개체지가 venue고, 세입은 어떻게? revenue고. 자, 그럼 넘어가시죠. 11-5 갑니다. 강세가 앞이네요. 맨 처음에. 발음 어떻게? aggravate. 이렇게 되고, 되게 재미난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어디다가 하시고요? grab의 동그라미하고 이것의 뜻이 heavy다. 그러면은 ag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 세 가지 말 중에서 어떻게 해석해야지 aggravate를 더 악화시키다라고 하게 될까요? 어떻게? 부가, 그렇죠? 더 많이, 더 무겁게. 부가의 의미가 있다. 그럼 aggravate는 더 무겁게 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aggravate, 더 무겁게. 그리고 grave라는 소리를 듣자 되게 무거운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연습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는 뭐가 있는가? grave가 무겁다는 뜻이라는 걸 뉴턴이 알았기 때문에, 뉴턴이 grave라는 소리는 무겁다는 뜻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중력을 발견하고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발음을? gravity.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죠. 어려움, 그러니까 무거움성 이렇게 만든 거죠. gravity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grave라는 스펠링이 무거운 거여서 이렇게 만들면 발음이요. grave. 뜻이 뭐죠? 무덤. 그러니까 뭔가 칙칙한 느낌을 주죠. grave라고 하면은. 그리고 무덤이라고 할 때 아는 단어가 있는데 발음이요? tomb. 그럼 tomb 이러면 무슨 느낌을 우선적으로 주는지 아세요? 동그랗게 올라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TOM이라는 스펠링이, TOM이 원래 자체가 부풀었다는 뜻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omb이라는 말을, grave가 아니라 tomb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이제 인류학이나 뭐 역사에서 뭐 봉분이 어떻고 뭐 고분이 어떻고 이럴 때 tomb을 쓰지, 인류나 역사에서 슬프다는 느낌 없이 무덤을 얘기할 때 grave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grave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자체로 무겁고 슬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원래 이게 무겁다는 말을 썼고 슬프다는 말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슬프다는 말은 뭐죠? 무겁고 칙칙하고 슬프다 발음이요. grieve. 이게 슬프다잖아요. 그 다음 이거 명사형이 좀 특이하니까 따로 지적을 해봐야겠는데, 슬픔이라는 명사는 grief. 이렇게 되는 거 전부 이 계열에서 온 거고요. 자, 그럼 됐고,
책으로 갈까요? 자, 중력이라는 말을 발음은요, gravity, gravitation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gravitate는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끌린다, 인력에 의해 끌린다가 되겠고, grieve나 슬픈, grievous나 grief, 악화시키다가 발음이 aggravate였고, 그 다음에 괴롭히다는 남을 슬프게 하단데요. 앞에 역시 ag를 붙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aggrieve.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aggrieve라는 단어가 나오면 grieve가 슬프단데 내가 누구에게 슬프게 만들다, 즉 괴롭히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겠고요. 자, grievance가 불평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게 하면 나한테 불만이 생기겠죠. 이게 grievance입니다. 근데 이거 참 많이 쓰거든요. 그 정치 쪽에서 많이 정치 외교 뭐 이런 쪽에서 사회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도가 지나쳐서 도가 넘어서 뭐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불평하면은 쉬운 단어는 뭐죠? 우리가 다 아는 단어. 나는 무엇에 불평하다 불만스럽다 하면 complain 이게 쉽잖아요. 근데 complain이라고 하면 너무 막 투정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만 이러면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해서 불만이 이렇게 쌓였다 이러면 굉장히 이 단어가 적당한 거죠. grievance라는 말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봐주시고 일단 뒤로 갑니다. 10위까지 가보죠. 11-1 발음은요. annexation 발음하고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nex에다가 하고 nex의 뜻이 bind 연결하다고 a에는 뭐라고 해석해야지 annex가 연합하다 이렇게 될까요? a에는 세 가지 뜻 중에서 근접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가까이에 딱 연결하는 것 이게 이제 합병이라든지 부가라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비슷한 말 어저께 우리가 했던 자 모두 기억을 해보시죠. 나토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토의 연합국 이런 말을 하는데 뭐였죠? 묶는다. 어떤 단어? alliance 그렇죠? alliance 스펠은 어떻게 됩니까? A-L-L-I-A-N-C-E 그렇죠? 예, 아마 복습하신 분들은 다 생각나시겠죠? 지금 생각하지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복습을 안 하셨죠? 어떠세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반성하시고 복습하시죠. 왜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솔직히 내가 공부를 안 했다 그런 걸 인정을 해야죠. 자 그러면 뒤로 가시고 annexation에서 이게 합병 alliance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합병이니까 합자에 해당하는 접두어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동의어에는 합자에 해당하는 접두어 컨이 많겠죠. 컨 이거 보니까 컨이 많잖아요. 컨 들어가는 것만 읽어볼까요? 자, 좀 있으면 이거 하게 되니까 발음은요 consolidation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onfederation 그 다음에 coalition 이렇게 되는 단어는 전부 다 합자라니까 컨을 시작할 만하다 이렇게 봐두겠고 조금 있으면 두 단어 여기 앞에 있는 consolidation과 coalition은 제대로 표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ext가 연결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겠느냐. 기본적으로 연결하다란 쉬운 동사가 발음이요. 연결하다가 거기 첫 번째 있는 거. 저 또 뭐 해야 됩니까? 연결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함께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넥트 하겠죠? 그럼 커넥트고 분해하다 하면 연결된 거를 떨어뜨리니까 따로따로 만들잖아요. 따로따로 하면 접두어 뭐죠? 따로따로 디스 그래서 디스커넥트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해는 되시죠? 연습을 하셔서 다음엔 대답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죠? 대답 못하셨다면 디스는 따로따로다라고 한국말로 자꾸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몰랐다면 자꾸 한국말로 적어서 분명히 해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합병 부가하다가 발음이 지금 하는 말 annex고 그것의 명사가 annexation이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던 것 바로 이 단어입니다.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Peninsula 이렇게 되고 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주수관계 발음이요. 넥서스. 요게 요새 유명하잖아요. 그 출판사 이름이요. 그렇죠? 넥서스라는 출판사 그 월드 스마트 같은 거 번역하는 회사. 그게 이제 주어하고 수일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넥서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원래 있는 말이죠. 자, 12-2가죠. 발음은 어떻게? 자, 동그라미가 거기 니힐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는데 니힐이 아니라 어떻게? 나이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annihilate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얼이 nothing이라는 건데 이게 뭐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하다가 아니라 annihilate는 없게 만들다니까 전멸시키다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전멸시키다 annihilate 연습을 해주시고 자 저 좀 보시고요. 이 전멸시킨다는 말이 완전히 없앤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동의어들은 접두어가 보통 보지 마시고 접두어가 보통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완전히 없앤다. 다 없애버린다. 완전히 뿌리 뽑는다. 이런 말 접두어가 뭐가 좋죠? 익스가 좋죠. 그렇죠? 익스가 그런 단어가 많습니다. 믹스 들어가는 거 보죠. 우리 첫 주 동안 접두어에 대해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자, 발음 어떤 게 완전히 없앤다. 완전히 끝장이다. 이런 말.
exterminate. 완전히 불을 꺼버린다가 extinguish. 뿌리 뽑다가 eradicate죠. 그 다음에 싹을 뽑아낸다라는 말이 extirpate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낸다는 전면식 annihilate의 동의어는 x가 많은 거죠. 그 다음 nihil 들어가는 말 nihilism이라든지 nihilist라는 건 소리만 내주면 되겠고 뒤쪽으로 가시고 쉬운 단어 발음은요. apparition. 자, apparition. 이때도 R 발음은 잘 해보시죠. apparition. R 넣어서요. 그럼 apparition이 몫이고 ap란 접두어는 to. 그러니까 이거 뭐 누구에게 몫을 이렇게 할당하다. 어저께 봤네요. 자, 그럼 어저께 무슨 단어 했죠? 몫이라는 어근이 있고 몫에 따라 이 사람에게 allot. 그렇죠? allot의 동의어 apparition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적어두시고 portion 들어가는 말은 어렵지 않아서요. 여러분 좀 연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균형 잡힌 있죠? 이거 여러 번 읽으셔서 발음이요. proportionate. 비율이 맞고 균형이 잡혀져 있다. 이게 proportionate.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불균형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불균형이라는 거는 서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따로따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접도 dis 넣어서 발음은 disproportionate이라고 연습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4 가셔서 발음은 어떻게 해요? appreciate 여러 번 읽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죠. 동그라미는 appreciate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그것의 뜻이 값이라든지 가치입니다. 근데 AP라는 접두어가 가치를 이제 외워야 하거든요. appreciate 한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ppreciate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경우에 appreciate라는 말을 들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독해하다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appreciate, I appreciate something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무엇을? 감사하다. 그 아카데미 수상식 이런 거 보면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할 때 thank you라고도 말하지만 I appreciate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thank you의 훨씬 높은 말이 appreciate 정도 되는 그게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감사하다 말고요. 그다음에 가치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한다. 또 다른 뜻 있죠. 전에 외우셨던 분. 좋은 거, precious, 소중한이라는 형용사가 precious잖아요. 그럼 precious한 것을 보고 appreciate 한다. 감상한다. 감상한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레시가 값이잖아요. 값이 올라간다도 되고요. 가치 평가를 높게 하다. 그러면 가치 평가를 낮게 하다. 환율이 절하되다. 이런 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값이 떨어지니까 접두어는 depreciate.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원래 알던 것과 연결해 보고요. 그래서 appreciate라는 말은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그다음 평가하다, 혹은 상향평가하다 이렇게 외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상당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발음이 이게 appreciate에서 나옵니다. 발음하시면 appreciable이요. appreciable. 그럼 appreciable을 볼 때 감사될 만한이라든지 또는 평가될 만한 이렇게라기보다 상당히 되는 크기가 상당히 되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비슷한 말이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뭐가 이상한지 분명히 지금 경황이 없어서 못 보실 텐데 자, 발음해 보시죠. sizable 뜻이 뭐죠? sizable 또는 자, 발음해 보시죠. measurable.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뜻이 뭡니까? 치수가 재지는. 이거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치수가 재어지는. 그다음에 이것도 치수가 재어지는 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떻다는 겁니까? 치수를 잴 수 있다는 것. 요만 해도 잴 수 있고 이만 해도 잴 수 있고 뭐 커도 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잴 수 있다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적어도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수는 있잖아요. 다 잴 수 있다고요. 그런데 sizeable이나 measurable이나 지금 우리가 아는 appreciable 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게 상당히 크다는 말이 됩니다. considerable. considerable도 그렇잖아요. considerable 이러면은 considerably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considerable 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뜻이 뭡니까? 고려될 수 있게. 아무리 적어도 생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덩어리로 했을 때 consider라는 동사에서 떨어져가지고 considerably 이러면은 상당히라고 알아주는 것처럼 sizeable이나 measurable이나 appreciable은 양이 많다는 걸로 읽어줘야겠다고요. 동사로부터 뜻이 좀 파생된 뜻이 굳은 거죠. 자, 그러면 appreciable 보셨고 밑으로 가겠습니다. 칭찬하다라는 말 우리가 알다시피 praise고요. 폄하하다 가시면 앞에다 뭐를 붙이면 depreciate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priceless고 어제 보셨던 valueless를 적어주시고 valueless의 뜻은 무가치한.
한국말로 자꾸 적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분명히 헷갈립니다. valueless, priceless 분명히 해두시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2-5까지 봐야죠. 발음은 어떻게 하고? 해보시죠, 여러분. 한 번만 좀 크게 해보실래요? 자,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게. 해보시죠. 예, aspire 이렇게 하시는데 aspire 보다 B에 가깝습니다. S 스펠링하고 자음이 겹치면 aspire 이렇게 B에 가깝게 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발음들이 그렇거든요.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발음이 student. 제가 어떻게 했나요? student. 거의 듀를 읽잖아요. 그쵸? student라고, t라고 소리 안 내고, S 스펠링하고 T라든지 SP 이런 게 겹치면은 발음이 된 소리가 나죠. 그래서 aspire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aspire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aspire 됐고, aspire에서 breathe, 숨쉬다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고 적었습니다. 그럼 이때 A는 뭐라고 해석해야지 어떻게 숨을 쉬는 것이 열망하다가 될까요? 그리로 숨을 쉰다? 가까이에 숨을 쉰다? 이게 열망하답니까? 아니면 덧붙여서 숨을 쉰다? 좀 이상하죠? 근데 A라는 모든 접두어에는 그 고유한 뜻 말고 무슨 뜻이 있죠? 모든 접두어에 관통돼서 강조하는 intensive한 뜻이죠. 지금 그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헉 쉰다는 거죠. 뭘 열심히 하고 싶으면 막 호흡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막 숨이 헐떡거려지잖아요. 이게 aspire입니다. 자, 그래서 열망이라는 명사 발음이요. 명사는 aspiration.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aspiration 단어를 읽거나 아니면 어디서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숨이 헐떡거려진다는 겁니다. aspiration. 자, 그러면 spire가 숨이라는 거는요. 영혼이라는 말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영혼. 인간이 영혼이 있는 건 신이 숨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영혼이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영혼은 뭐라고? spirit 이렇게 되는 것이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밑에 채울 텐데 spire에다가 접도만 붙이면 둘, 넷, 여섯, 7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그럼 동사가 7개면은 명사나 형용사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spire가 breathe라고 분명히 읽어둘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자, 열망하다 앞에다 뭐 하시고요? 발음은 aspire. 자, 그럼 공모하다. 그러면은 공모라는 건 이 공이 무슨 뜻이죠? 공모의 공자가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라는 접두어는 con. 그래서 함께 숨을 쉬면서 나쁜 일을 꾸민다. 발음이 conspire. 자, 그럼 연습 여러 번 하면 외우시겠죠? 명사도 해주시죠. 공모란 명사는 특이합니다. conspiracy. 나머지는 전부 다 spiration 이렇게 되는데 conspiracy만 이렇고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만료기간이 되다. 이러면 식품 만료기간 있잖아요. 뭐 우유니 뭐니 사면 전부 만료기간. 다 이 단어 쓰는데요. 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유가 이제 만료기간이 됐어요. 그러면 숨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죠. 그쵸? 얘 끝난 거잖아요. 얘 만료기간이면. 숨이 끊어졌다는 것에 해당한 접두가 뭘까? 이제 숨이 나간 겁니다. 나간 거죠. X. 그래서 발음하시면 expire가 만료기간이 되다. 식품 만료기간 또는 정기구독 신청한 거 만료기간 모두 다 숨이 끊어졌다라는 말 expire 이것입니다. 그래서 expiration인 거죠. 그 다음에 고무시킨다 이러면은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inspire, inspiration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발산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발산하다라는 한국말이 좀 적절하지 못한데 피부로부터 호흡하다 땀이 나온다 이럴 때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두어를 공부하는데 이게 피부입니다. 이게 스킨인데 이 피부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구멍이죠? 땀구멍. 자, 땀구멍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과한다는 접두어는 뭐죠? 어떤 매체를 어떤 매체, 어떤 볼륨을 관통한다는 접두어는 per. 자, 그래서 발음은요. perspire. 피부만이 아니라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증산작용 맞습니까? 식물의 이파리에서 하여튼 공기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수분이 나가는 거, 발산하고 뭐 이런 걸 perspire라고 하는데,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떤 매체를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약국에 가거나 병원에서 의사들이 발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옮기면 perspiration입니다. 땀은 sweat이지만 발한 이렇게 어려운 말은 perspiration.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호흡하다가 정말 중요한 단어죠.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반복해서 되니까 반복이란 접두어 그래서 발음이 respire. 호흡이란 명사 breathe보다 어렵게 좀 말하자면 호흡은 숨쉬기는 breathing이고 호흡은 respiration.
호흡이라는 말 쓸 일이 많죠. respiration입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발설하다는, 여러분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발설은 속에 있어야 할 얘기가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체를 통과한다거나 어디를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에 해당하는 접두어가 뭐죠? 마음에 있어야 할 얘기가 위치가 바뀌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위치가 바뀌는 trance. 그쵸? 트랜스가 위치 바뀐다 맞죠? transportation 이럴 때요. 그래서 발설하다가 발음이 transpire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외우시겠나요? 열망하다, 공모하다, 말리기가 아니되다. 한번 다시 봐두시고 책 가겠습니다. 어저께 설문지를 내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어땠냐면 심지어는 앞장은 전부 다 1번, 뒷장은 전부 다 2번 이렇게 찍으신 분도 있고 제가 설문지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막 나눠주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막 되게 좀 너무 빨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빨리 이렇게 체크를 하신 것 같아서 어쨌거나 이제 분명히 여러분이 전부 다 동의하는 거 뭐가 있냐면 300명 이상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한 분이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외에는 전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름방학이 되더라도 300명까지만 학생을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한 250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300명이 넘으면 왜 다른 법과목 보면 막 굉장히 많잖아요. 400, 500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수업에서 300명 이상은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300명 정도로 제한할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뭐 비디오나 뭐 마이크 이런 거 불편하시다는 말씀들 그런 거 가능한 대로 시정해 보려고 할 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했고요. 다음 책 가겠습니다. 제한하면 괜찮을 것 같으시죠? 300명까지만 받는 거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고 또 여름방학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막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들으려고 왔는데 못 듣는다 막 이러면은 좀 힘들게 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요. 300명 이상이 돼도 되겠는지. 자, 그럼 어디 봐야 되나요? 5? lecture 5? 4? 예, 4 가겠습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abstruse 이렇게 될 테고 여러분은 꼭 truth 동그라미의 뜻이 이게 abstruse 뜻이 뭐라 그랬죠? thrust 찔러 넣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bstruse가 저 깊이 찔러 넣어진이니까 심오한 잘 이해가 안 되는 심오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 동의어 중에서 어저께 우리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한 동의어가 있는데요. 숨겨놓았다는 어근이 있습니다. 심오하다는 거 숨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긴다. 우선 멀리가 숨는다는 동사가 뭐였죠? 멀리가 숨는다? 멀리가 숨는다? abscond. abscond의 cond를 살려서 저 뒤에 숨어있는 만들면 recondite. 굉장히 심오한. recondite, abstruse. 그냥 우리가 심오하다는 말을 때로 하고 싶다면 recondite나 abstruse나 mysterious나 그런 거 쓰면 되겠네요. 사실 mysterious가 훨씬 쉽죠. 그러나 때로 누가 이걸 글로 쓰거나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ude. 라는 어근에다가 접두어를 쭉쭉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되게 쉽잖아요. 침입하다 이러면 뭐죠? 찌르고 막 들어간다. intrude. 축출하다가 extrude.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빨 같은 게 튀어나오면 protrude. 억지로 막 강제한다. 이렇게 되면 억지로 찔러요. 억지로 obtrude. 자, 그럼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보시죠. 영어로 많이 읽으시죠. 갑니다. 나는 2번 생각했다. Before enrolling in quantum physics에서 quantum physics 하면 양자 물리학을 그 다음에 enroll in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enroll만 하면 해도 될 것 같은데 in이 있어야 됩니다. enroll in에서 등록하기 전에 2번 생각했다. So I thought twice라는 말은 진짜로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했다라기보다 한국말에 왜 재고했다 이런 말 있죠.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숙고했다 이런 류의 말인데 재고하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뒤로 가면 thinking it,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 이것이 a mysterious field에서 좀 어려울 거다. Perhaps beyond my understanding에서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Beyond my understanding, beyond my head에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beyond라는 전치사를 봐두는 거죠. 자, it turned out 하는데 turn out이란 어떻게 해석 뭐죠? it turned out 어떻게 판명되었다. 어떻게 드러냈냐면 to be not as abstruse as I thought.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오하지는 않더라.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evocation. 여러 번 읽으시고 보크 동그라미하고 보크의 뜻이 콜, 소리 내다여서 소리를 하늘이 우리에게 말한 거 evocation이란 천직인데 이제 evocation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는 신의 말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업이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았고요. 그 다음에 vocation의 동의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발음이요? calling이 vocation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I think this is my calling.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것이 나의 calling이라고 생각해 라는 말은 하늘이 나에게 시킨 일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직이라고 생각해. calling이요. 자, 그 다음에 voke. 이렇게 동사가 접두어를 막 붙이면은 되게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쉽게 하죠. 어떤 거 붙어 있냐면 소집하다. convoke. 이렇게 하면 훨씬 쉽지만 좀 속도를 빨리 하게 하겠습니다. convoke. 그 다음에 기억 따위를 불러내다. 기억이야 나와라. 어떤 생각이야 나라. 라든지 이렇게 불러내다. evoke. 그 다음에 신에게 호소하다. 또는 법에게 호소하다. 법에 호소하다. invoke. 그 다음에 도발시키다. 나와봐 한번 싸우자. provoke. 그 다음에 취소하다. 취소한다는 건 주로 뒤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revoke. 이렇게 되겠는데, 이 동사 둘, 넷, 5가지. 외우시겠죠? 연습해서, 복습해서 외우시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발음 어떻게 해요? aberration. 저 뒤에 ray의 강사 넣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err를 동그라미 하고 wander하고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전혀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스펠링 이렇게 묻혀 있어가지고요. 이알라를 끌어내서 그게 이제 헤매 아니고 실수한다는 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수라는 건 잘할 수 있는 실수라는 명사가 error고, 그 다음에 돌아다닌다는 거 잘할 수 있는 심부름 하다가 errand고, 그런 걸 자꾸 적으면 지금은 이제 간신히 생각나서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errand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aberration 하면 멀리 헤매다니는 거니까 이게 일탈이나 탈선이나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예문 읽겠습니다. 하시죠. peering through the Hughes telescope 해서 peering through 하면 peer라는 말이 잘 모르시겠죠? 모르면 표시해 두시고 peering through the Hughes telescope 하면 Hughes는 아시죠? Hughes. 어떤 만원경? 거대한 만원경을, 그러면 만원경을 관통해서 peer 뭐 했겠습니까? 거대한 만원경 관통해서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관통해서 peer 봤겠죠? 그렇죠? 만원경을 관통해서 보지 않고 무슨 다른 일을 했겠습니까? peer라는 말은 본다의 일종이겠죠? 그렇죠? 만원경을 관통해서 다른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peer는 본다는 말인가 보다. 됐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표시하고요. 그렇다고 사전을 바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 없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텔레스콥이라는 명사를 모른다면, 텔레스콥이 뭔지 모른다면 피어를 절대 추측할 수 없죠. 그러나 텔레스콥이 만원경이고 through라는 전치사가 관통한다는 걸 알면 만원경을 관통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원경을 관통해서 이렇게 응시하면서 이런 정도 peer, 이렇게 엿보다 이런 말이 될 텐데, 그다음 뒤로 갑니다. 닥터관 영어로요. 관 박사가 so nothing out of the ordinary 해서 정상 바깥의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무엇을 주목했냐면 이상한 aberration을 발견했다. 달의 달빛이죠. 달빛에서 이상한 aberration이 있었다. How very queer. 자, queer라는 소리 들어보시죠. queer. 되게 이상하죠. 그쵸? 전에 우리 이상한이라는 말이 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봤었는데, 그쵸. 그것도 생각나시죠? 소리 되게 어떤 게 이상합니까? 이상한이라는 영어 중에서. strange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strange? 하도 익숙해서 그렇지. strange라는 소리도 좀 무난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이상한 거. 발음이요? weird. 되게 이상하잖아요. weird. queer라든지 또는 자, 발음하시면요. enigmatic하다. 들으면 되게 소리가 enigmatic이라는 소리가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그렇지 못하죠. 자, 여러분 그거나 마찬가지로 queer도 되게 진짜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괴상한. 소리 되게 이상하잖아요. 괴상하다는 소리가. 자, 그런 거다. he said to himself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aberration 되셨을 테고, 그럼 문법 공부하고 계시죠? 문법 공부
명사 공부하셨습니까? 내일 비디오는 트겠지만요. 혼자 공부하셔야겠고 여기서 저거 한번 보시죠. A strange aberration을 밑줄 그으시고 명사를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한 번쯤은 그 진도에 맞는 문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aberration, a strange aberration 밑줄 그으셨죠? 이러면 이때 이 aberration이 가산명사입니까? 불가산명사입니까? 이 aberration이 가산, 불가산? aberration의 뜻이 일탈, 탈선, 불규칙함 이런 명사입니다. 그러면 가산인가요? 불가산인가요? 그렇게 보면 불가산인 것 같죠? 그렇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가산, 불가산 어느 거? 분명히 가산. 왜냐하면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적었던 그 자료에 물론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직 그 자료 안 보셨다는 건 알지만요. 그 책에 들어있는 그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에서 가산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져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aberration이라는 명사가 가산명사 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떻기 때문일까요? A strange aberration.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다른 것과 구분될 때 그것을 가산화하고 보통명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선 지금 이 사람이 Dr. Grant saw a strange aberration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본 이 aberration은 다른 일반적인 aberration과 구분되는 겁니까? 구분되는 거죠. 자기가 오늘 봤을 때 달빛이 어떻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러면 가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굉장히 추상명사라고 생각하는 많은 단어들이 가사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면 그 가사는 만질 수 없지만 다른 것과 구분되는 뭔가 고유한 거 성격이 있는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거든요. 공부하시죠. 이번 주 토요일에 내일 해서 공부하시고 주말 동안 보시죠. 다음 뒤로 가고요. 그 다음 단어 발음은 어떻게?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나요? aberrate 이렇게 연습해보죠. 명사는 어떻고? aberration이고 ORT 동그라미에서 arise 발생하다인데 발생하지 못해서 aberrate이 실패하다고 낙태하다라고 해두면 단어가 보다 풍부합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그럼 ORT가 발생하다라는 거 물론 기원, origin, originate 그런 거 적어두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하시면요. 발음은 abrasive 여러분 읽고 R 되도록이면 abrasive 열심히 해보고 rest 동그라미하고 rest의 뜻이 scrape 문질러서 북북 벗긴다는 말인데 A, B는 강조입니다. 아주 북북 벗기는 이러니까 막 되게 소리를 들어도 신경이 거슬리네요. 신경 거슬리고 화나게 만드는 이거나 아니면 빼빠 문질러서 벗겼던 빼빠 사포 이런 걸 abrasive라고 할 것이다. 여기 책에 보시면 명사 설명이 있습니다. 명사 영어로 읽어보죠. 명사 설명합니다. substance used for rubbing or grounding down surfaces. 맞죠? 표면을 grounding down, 이렇게 갈아 없애는 그럴 때 쓰는 것. 자, 예문 읽습니다. 발음은요. 밥은 우리의 최고의 프로그래머였다. 불행히도 그는 또한 둔감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의 abrasive personality에서 그의 이런 사람을 신경 거슬리는 인성이 우리 중에 가장 침착한 사람들조차도 불쾌하게 했고 그래서 나는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발음은요. abstruse 심오한 2번 evocation 범위나 취미활동 3번 발음은 aberration 일탈 탈선 4번 여러분 한국말을 대답하시죠. 자, 4번은요. aberrate 뜻이 실패한 낙태한이거나 5번의 abrasive의 뜻은 신경을 거슬리는 자 A 있습니다. profound, not accessible to ordinary understanding. profound, not accessible to ordinary understanding. abstruse, 뭔가 심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갑니다. 발음은 fruitless, miscarried. fruitless라는 말이 뭐죠? fruitless, 결실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시겠죠? 답은 뭐냐면 aberrate, 실패했다는 것. 저 뒤에 보면 miscarried 하면 수행되지 못한 이라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oiled라는 말, foil이 좌절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옆에 있는 frustrated와 마찬가지죠. 좌절된. 자, 그 다음에 2로 가겠습니다. 발음은요. secondary or minor occupation. 자, occupation, 직업이라는 거죠. secondary or minor occupation 하면 뜻이요. avocation. 그럼 되겠네요. 뒤로 가시죠. 자, 이제 드디어 B가 끝났고요. A, T로 가겠습니다. 자, 영어로 읽어보시면 acclaim이고 자, 동그라미 claim 하시고 claim의 뜻은 cry out 소리내다. claim 할 때는 L과 R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또 막 헷갈리죠. L이면은 해보시죠. 발음 어떡합니까? 예, claim 할 때는 L은 되게 또 분명하게 혀가 위에 그 윗니빨
뒤쪽에 있는 딱딱한 부분을 딱 분명하게 짚으면 되죠. claim 이렇게 우리나라 L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acclaim 하면은 claim은 소리를 지른다는 거고 acclaim 하면 어디를 향해 막 소리 지르니까 환호하다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박수치다 동의해 주시죠. 어디로 소문을 막 쳐준다. 박수치다 applaud. 스펠링을요. A-P-P-L-A-U-D 적어두고 그 다음에 claim 들어가는 동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나세요? 무슨 claim? 무슨 claim? declaim. declaim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claim 앞에다가 D 있으면은 이게 뭐 하다가 되죠? declaim. 안 좋게 소리 낸다로 읽자면 비난하다. 그 다음 소리를 낮게 내자로 읽자면 낭독하다. 자, 그러면 또 무슨 클레임 생각나세요? disclaim도 있죠. 그러면 disclaim은 이 dis를 뭐라고 해석하자고 제가 밑에다가 이게 동그라미하고 꼭 적으십시오 그랬었는데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not 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나는 소리 말을 안 하겠다. 원한다는 거죠.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부인한다. 이 두 가지는 외워야겠다. give up과 deny는 외워야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claim?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다음도 좀 쉬운 단어들이 남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어렵죠. 환호하다, 아니, 감탄하다. 감탄하다는 exclaim. 그 다음에 선포하다는 proclaim. 그 다음에, 다시 재활하게 하다, 갱생시키다, 다시 수선하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라는 말이니까, recla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겠습니다. acclaim까지 하면 6가지.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시죠. Fiddle on the roof. fiddle on the roof 영어로 여러 번 읽고 자 그러면 지붕 위에 바이올린 원래 fiddle이라는 말은요 fiddle까지가 깽깽이 우리나라 말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좀 동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연주 멋있는 연주가 아니라 우리가 깽깽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fiddle. fiddle 하면 연주자죠. 바이올린 연주자거나 뭐 그런 악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해석하는 그 극이 그다음 영어로 갑니다. Open to rave reviews in the early 1970s에서 70년대 초반에 rave reviews에 열렸다 이랬는데 이게 격찬 rave review는 이제 평론 rave review가 굉장한 환호를 받으면서 열렸다. 그다음에 영어로 갑니다. critical acclaim 명사로 썼네요. 그래서 평론인들의 칭찬 in the New York Times에 이것이 해일했다. 해일 칭송하다. 우리 보케블러리 특강의 동의어에 나왔던 겁니다. 해일 칭송했다. 그것을 as an epoch drama not to be missed 해서 놓쳐서는 안 될 epoch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우리 epoch를 모르지만 epoch가 칭찬이다 나쁜 말이다. 좋은 말이겠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대충은.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요. 신기원을 이루는 신기원. 완전 이거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굉장한 칭찬이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발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읽어보시죠. 발음은 accommodate고 그다음 MOD가 적당히 편안하게 있다라는 거 또 적당하게 맞춘다. fit 그런 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MOD 들어가는 단어들이요. 제가 적을 테니까 뜻을 적으시죠. 여러분은 자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발음 어떻게? moderate 절제하는 지나치지 않은 자 그 다음 발음은요 modest 뜻은 겸손한 자 그 다음에 발음은요 modulate 조정하다 적절하게 딱 맞춘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은 modify 뜻이 수식하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해서 더 적당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단어들을 보겠죠. 자, accommodate는 여러분 나중에 예문 이거 혼자서 읽어보시죠. 발표하셨다가 예문이 좋거든요. 근데 가끔은 혼자서 예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은. 그럼 훨씬 좋아집니다. 혼자서 읽으면.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서 예문을 한 과에 한 2개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한두 개 정도. 그건 꼭 복습을 하시고요. 그건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한 과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해석해 보시죠. 최소한. 나중에 물론 자기가 다 하면 좋지만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시고 발음 어떻게? acute 이렇게 될 테고 동그라미 어디에다가 cute이라는 말이 quiet 조용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발음 자꾸 중얼중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용한 쪽으로 보낸다는 거니까 이게 무죄 석방하다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전에 했던 동의어 외에 풀어서 멀리 보내준다라는 석방하다는 발음이요. observe가 됐던 거 기억나실 테고 그 다음에 cute이 조용하다여서 이런 단어 만들어 보시죠. 불안하게 하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따로따로 흔들어 놓고 이런다는 거니까 따로따로 해당하는 접두 dis 붙여서 발음이요. disquiet. 자, 그럼 disquiet를 여러분 자꾸 입에다 익히셔서요. 제가 불안하게 하다가 뭡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quiet에다가 뭘 붙이지? 이렇게 하는 생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이게 공부 좀 하나만 하잖아요. 너무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러면 반복을 많이 해서 불안하게 하다 보면 quiet 반대말 탁 금방 disquiet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셔야 되죠. 반복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죠. 발음 어떻게? adhere 이럴 테고 동그라미는 here의 뜻이 stick이어서 어디에 붙인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말은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접착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dherent 아니면 adhesive? adhesive. 그 다음 adhesive 아시죠? adherent는 그럼 뜻이 뭡니까? 추종자, 고수하는 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응집하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만들죠? cohere.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문장이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잘 붙어 있으면 어떻다 그러죠? coherent하다고 그렇죠? cohesive는 끈적끈적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본래적인 타고난 그 내재하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붙어 있는 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inherent가 되겠죠. 그럼 그거 다 외운 걸로 해서 여기다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로 가겠습니다. 이 단어 우리가 아는 거. 발음은 adverse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adverse가 불리한이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그래서 역경이라는 명사를 만들어 보시죠. 역경은 어떻게? adversity. 자, ITY 붙이는 adversity.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초록색 글자 조그만 걸로 나옵니다. 거기 역경이라는 말 발음은요. adversary고 그 옆에 있는 적도 자꾸 나오니까 외우죠. 어렵지 않습니다. 강세가 앞이거든요. 구분이 잘 돼요. 강세 때문에. 발음은 adversary 이렇게요. 자, 그럼 adversary 앞에 강세 해두시고 그 다음에 adverse라는 말이 그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예문이 쏙 좋진 않지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 쓰는지. 자, 영어로 읽어보죠. Instead of helping her husband succeed 해서 자기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 대신에 그녀는 그에게 반대하는 작용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의 집에서 그녀가 지속적으로 negative comments about his work 이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런 거 불리하다, 되게 안 좋고 그런 것들 adverse하다. 자, 어떤 거랑 구분하셔야 되죠? 이런 형용사는 뜻이 뭐라는 것? advertent가 뜻이 뭐라는 것? 주의하는, 유의하는 이라는 것. 자, 그럼 적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셔서 외우시죠. 오늘 이거 3일째 했는데 안 외우면 기분이 나빠지죠. 자, 뒷장을 가시고요. 1번 갑니다. 발음은 어떻게? acclaim. acclaim은 환호하다. 그 다음 2번은요. accommodate 하면 편의를 도모하다, 숙박시키다. 뭐, 그 또 뭐야 했죠? 적응시키다. 그 다음에 3번에 acquit, 무죄 석방하다. 4번에 adhere, 어디에 붙이다. 5번에 adverse 하면 이게 불리한. 이거 주의하셔야 되네요. 자, A 있습니다. 발음은 to find guiltless. 죄가 없다고 하다. acquit. C로 가시면 to remain attached to something. 무엇에 붙어 있다면 adhere. 다음 E로 가시면 to supply what is needed to meet the desire or requirements of others. 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는 거니까 답은 accommodate.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발음하시면요. 강세가 앞입니다. 발음은요. affluence. 이렇게 될 테고 자, affluence 강세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뭉뚱뭉뚱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되게 확실한 단어입니다. affluence. 여러분, 플루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의 뜻이, 물결 친다는 거 그림 그리고, 물결이 출렁출렁 치는 굉장히 풍요. 이 말을 할 때 affluence.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일은 없고, 대체로 affluence라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죠? Hawthorne이 나다니엘 허선, 주원 글씨 쓴 사람, 그 사람이 would spend. 자, 여기서 would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허선은 옛날 사람이니까 이 would를 보내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곤 했다로 가야 되죠. 바로 허선 하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건 줄 우리가 아니까요. 그럼 허선 would spend에서 보내곤 했다. 오랜 기간을 전혀 쓰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in a burst of creativity 해서 창의력이 burst 어떻다는 거죠? in a burst of creativity 창의 터져 나오는 그런 기간이 되면 그는 he would hit upon 만난다. 생각지 않게 맞닥뜨린다. an affluent period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풍작의 기간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는 놀랍도록 많은 양의 작품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아주 짧은 몇 주간 동안에 만들어내곤 합니다. affluence
이런 풍부.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llegiance 이거 여러 번 읽으시고 allege라는 스펠링이 들어가면 법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 동의어 하나만 적어보시죠. 여러분 아는 거. 충성? loyalty 혹은 faithfulness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든지 적어보시고 뭐 fidelity 또는 fealty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편한 걸로 loyalty 아마 편하시죠. 적어두시고 거기 있군요. loyalty, faithfulness.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가장 전형적인 동의어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allege가 법으로 들어가서 되게 중요한 형용사 발음은요. rigor. 이거는 뜻이 뭐죠? rigor. 이거랑 뭘 구분해야 됩니까? legitimate. 강세 여기니까 이 발음 잘 안 나서 발음이 legitimate 이렇게 되고 둘 중에서 이거는 아주 합당한 것이다. 합법적이다. 이런 말은 어느 것? legitimate이고요. legal은 법에 연관된 모든 말에 쓸 수 있는 굉장히 무난하게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둥글둥글한 형용사입니다. legal. 뭐 legal activity다. 법의라고 해석하거나 법적인 혹은 합법적인 뭐 별별 법과 연계돼서 두루두루 쓰일 수 있죠. 자, legitimate 연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 apparel 강세적이고요. 자, apparel 무슨 성도 apparel, 진도 apparel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옷입니다.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죠. PAR 동그라미에서 이것이 정리하다 arrange라고 적어두면 가까이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옷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PAR이 정리하다니까 어떤 단어 생각나십니까? 제국, 힘있게 세게 정리하는 나라 제국, empire. 자, 그걸 적어두시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걸 확실하게 외우면 연관돼서 배울 단어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영어로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장식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이라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 구문이고 굉장히 유용하지 알아두면 하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절이 결과부사절로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헤비하게 장식을 해서 여러분은 그것의 아주 자연스러운 미를 볼 수가 없죠. 모든 그 부자연스러운 장신구에 가려서 내추럴 뷰티가 안 보입니다. 올해는 try to use fewer adornments에서 장신구들을 좀 덜 써보세요 하고 여러분 adornments라는 말이 좀 단어가 어려우시죠. adornment 장식인데 adornment가 장식인데 장식이면 추상명사입니까 아니면 가상명사입니까 불가상명사입니까? 장식. 만약에 장식이라는 의미로 쓴다면 adornment 장식이 어떻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건 불가사명사거든요. 장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adornment에 s가 붙었잖아요. 장식이 아니라 장식물. 거기다 가사명사로 처리하느냐 불가사명사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거고요. a few라는 수식을 받고 adornment라고 뒤에 s를 쓴 걸로 봐서 이 adornment는 장식이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외에 방울이니 뭐니 이런 개개의 것을 adornment이라는 명사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장식물을 좀 덜 써보세요. 그다음 영어로 갑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의 나무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발음은요. append고 자, append가 매달다여서 어디에 매달다 그러니까 첨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안 어려우시죠? append 어디에 첨부하다. 그다음에 부록이나 맹장을 뭐라고 발음이 appendix 이런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만 적고서 하나 더 해야 되죠. 몇 개 조금만 하죠. 자, 발음은 어떻게 해요? suspend, 뭐하다, 정체시키다. 자, 명사가 두 가지가 나오죠. 긴장감은 suspense,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suspension 이렇게 되는 거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한 단어 더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뒷장을 펼치시고 한 단어만 보고 쉬운 단어가 나오네요. 발음은 aspect. 자, 동그라미 어디다가 spect의 뜻이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보이는 면, 양상 이런 말을 aspect라고 한다. spec 들어가서 어려운 단어 이거 해볼까요? 조망, 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걸 뭐라고? 전체적으로는 접두어가 뭐고? perspective. 따라 나오죠. 적어두시고 좋은 단어를 배우셨네요. 자, 그럼 예문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영어로 가죠. There is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노동 분규에는 무엇보다 단지 법적인 considerations. 그래서 consideration이 고려라면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considerations라고 한 가닥은 이런 고려,
이런 면의 고려, 저런 면의 고려, 이런저런 구체적인 구분이 되는 각각의 이렇게 생각해서 가사명사로 쓴다는 거죠. 자, 영어로 갑니다. 특별한 관심이 자, 이때는요. special attention. 이 attention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이 attention은 이건 불가사명사입니다. 만약에 가사명사라면요. 만약에 이렇게 못 써요. 가사명사는 절대로 앞에 한정사가 있거나 뒤에 복수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attention이라는 여러분 한정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 복습하시죠. 예습을 하시죠. 그 그래머 파트를요. 지금 attention이라는 명사에는 special한 형용사밖에 없다고요. 이러면 이건 절대 불가사명사입니다. 가사명사라면 앞에요. 어나 더나 디스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뒤에 s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법을 알아야지 이제 명사부터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special attention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목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주목이 must be given 주어져야 하는데 어디에? to the human relations aspects as well.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면에도 그렇다. relation이라는 명사는 또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 s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혼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나랑 누구랑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human relation aspect라고 하지 않고 human relations aspect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수문제나 명사에 s가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달리.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인가요? 아, 그렇군요. 예,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쪽지 시험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보겠고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